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지기 그리고 9개월 된 아들 주하루입니다. 여기는 텍사스 시간으로 7월 19일 밤 10시 반인데 재우려고 먹였는데 안 잡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수질 채널에서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 보충 자료 성격으로 레코더를 좀 하나 만들고자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아기 때문에 조금 집중이 좀 어떤 흐트러질 수 있는 점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레코드로 남겨놓은 이야기로 사용 기하,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남겨놓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학교 경시대에서도 어떤 단골 어떤 소재인 뭐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메넬라우스의 정리, 뭐 체바의 정리, 뭐부터 시작해서 뭐 스튜어트의 정리, 퍼푸스의 정리, 파스칼의 정리,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좀 골아픈 그런 기하학적인 얘기들이 10대 때 다루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적어도 이제 경시대의 어떤 이제 범위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수질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유클리드 기하의 어떤 논증과 비유클리드 기하로 이제 넘어가는 그 라인에 대해서도 논쟁들도 다루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컨텐츠들 자체가 어떤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 자체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또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 약간 전문적인 어떤 선에서의 얘기들 자체가 이제 거진 이제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들로 좀 만들어 놓고 싶은 어떤 취지에서 좀 이것도 그런 성격의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드에다가 오늘 좀 같이 좀 레코드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거는 메넬라우스의 정리랑 체바의 정리에 대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어떤 입시선에서 사람들이 아는 얘기 말고 어떤 선에서 사형 기하와 그리고 또 쌍곡 기하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브릿지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직관들을, 그리고 어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소개하는 것으로 이 레코드를 좀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바의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가 있죠. 그러면 체바의 정리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제가 삼각형을 일부러 그림을 밑변을 좀 약간 바닥에 수평하게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바의 정리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한 점에 대한 거예요. concurrence. 한 점에 대한 건데 어떻게 실제로는 주어지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각 삼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정리이고, 제가 체바의 정리 자체를 스테이트를 그대로 적어도 위키선에서 보실 수 있는 선에서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의 b, 이거의 b, 이거의 b, 이거의 b, 뭐 이거의 b, 이거의 b, 어떤 b가 어떤 특정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말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사용기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을 기존의 어떤 적어도 입시 수학에서 다룰 때는 유클리드 평면 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한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담겨있는, 즉 프로젝티브 플레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으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어떤 삼각형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이제 직선을 사실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무한점들을 포함하는 직선을 생각해서 프로젝티브 플레인 안에 이제 놓는 겁니다.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직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지난주 레코드에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체바의 정리가 말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럼 조금 더 그려서 그렇게 좀 처음이라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두서없이 얘기하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선을 연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직선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도 직선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연장된 선들이 기본적으로 이 직선을 놓은 방식은 이 연장된 선이 만나는 점이
세 점이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직선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체바의 점 세팅에서. 그래서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프로젝테일 플레인 사형 평면 안에 삼각형이 놓여 있고 이 삼각형으로부터 각 이제 변으로부터 연장한 선들이 이제 갖는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가 이제 체바의 정리의 세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요 지금 삼각형 내부에 이제 한 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각 꼭지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그림이 좀 애매한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체바의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이거를 요 지금 사형평면의 입장에서는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좀 굉장히 재미있게도 다음과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삼각형들의 변들을 보시면 한 점, 두 점, 세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점이 더 있어요. 즉 네 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변 요걸 기준으로는 요 네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삼각형 기준을 보면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죠. 네 점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삼각형 변의 기준으로도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된다는 걸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각 삼각형마다 실제로 이 직선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각 삼각형에 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형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양 중에서 어떤 양이 있냐면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양이 있어요. 이 양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사실 이제 무한점을 사실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무한점을 제가 그냥 어떤 O 정도로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하는 이제 레이가 한 제가 4개 정도를 긋겠고 4개를 그린 다음에 이 네 어떤 선분을 직선을 통과하는 다른 선분들을 제가 임의로 요런 거를 긋고 다른 하나는 뭐 요 정도로 긋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를 만족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적겠고 이 점들, 이 교점들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정도로 쓸 때 그 사실은 다음에 B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가 그 크로스 레이시오의 어떤 그 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A, B, C, D 이렇게 4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가장 큰 어떤 그 A, D 그리고 가장 안쪽 B, C 그걸 이제 분모로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교대로 가는 거. 그래서 A, C 그래서 지금 3분의 2 크기로서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B, D 이 어떤 B로 정의가 되는 걸 저희가 그 크로스 레이시오라고 불러요. 뭐가 주어질 때? 4점이 주어질 때. 그리고 저희가 이 어떤 양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가 결국에는 사형평면에서 그 불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양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어떤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 체바의 정리를 보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각 변마다 사실은 4점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클리드 기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변이 점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점의 개수가 각 3개인데 이 지금 그 사형평면에 넣은 사실로 인해서 각 변이 사실 갖고 있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에 대한 크로스 레이시오가 있겠고요. 제가 이거를 CR1이라고 쓸게요.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CR2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에 대한 걸 제가 CR3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사실은 체바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포뮬레이션이었어요. 그럼 체바의 정의에서 이 한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이걸 컨그루언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는 거가 언제 되느냐? 지금 이 세팅에서 이게 되는 건 정확하게 CR1, CR2, CR3의 곱이 마이너스 1로서 똑같은 것과 사실은 동치이다라는 게 사실은 체바의 정의의 사형기하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마도 혹시나 이제 유클리드 기하에서 체바의 정리 어떤 증명들을 아시는 분들은 왜 내가 하는 거랑 이거랑 같지라는 점에서 아마 생각해 보실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저희가 역시 익숙하게 아는 어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정리가 있냐면 메넬라우스의 정리가 있어요. 그 메넬라우스의 정리는 역시 이것도 그 다들 아시는 버전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고 사형기하 버전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에 대한 거냐 기본적으로 코리니얼리티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정리예요. 재밌어? 그
얘도 이제 삼각형을 한번 얼추 그려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제가 그림을 생각할 수 있냐면 또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정도로 가령 어떤 삼각형을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세팅이 사실은 반대인데, 여기서는 지금 세팅이 반대인데, 아까 이제 체바의 정리의 경우는 먼저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사형평면 안에서의 어떤 사실은 이제 무한점들을 통과하는 직선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삼각형을 갖고 있지 않은 직선을 생각했던 거였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 삼각형 내에서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물론 이제 어떤 유클리드 기하 버전으로는 요 어떤 b가 결국에는 쭉 돌아서 1이 된다는 걸로 포뮬레이션이 되지만 사형 기하 버전으로는 이렇게 포뮬레이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가정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이게 된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요. 얘는 반대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가정을 할 때 얻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이 각각의 삼각형의 세 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들을 연결할 때 이 연결된 거를 통과하는 이 직선이 지금 요렇게 연장선에서 통과가 되는 세 점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니어리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직선이 언제 존재하느냐 라는 거가 메넬라우스의 정리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직선이 존재하는 여하가 지금 이제 요 직선이 존재한다. 프로젝티브 라인 정도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라인이 이 세 점을 통과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얘도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재밌는 특징을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삼각형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의해서 얘네들도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세 변이 점을 세 개를 통과하게 되는데, 얘도 지금 이 직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한 변을 기준으로 점이 4개가 되니까 크로스 레이시오 하나가 정해야 되고, 나머지 변을 얘를 기준으로 보시라도 크로스 레이시오 2가 정해야 되고,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해도 얘가 다 정의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랑 동치냐면 if and only if로 CR1, CR2, CR3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동치이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물론 이제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체바의 정리랑 메넬라우스의 정리는 사실은 동치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이걸로부터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두 개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를 기준으로는 어떤 이제 평행선 공준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혹은 어떤 삼각형의 닮음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 토대로 얘기했던 것들을 사형 기하 입장에서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양으로서 이것들을 캐릭터라이즈하는 방식으로 메넬라우스의 정리랑 체바의 정리가 같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재밌는 관점이죠. 그러면 물론 이 자체 증명도 궁금한 사이드가 있지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이런 관점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을 좀 알아야 되는 면인데, 이 지금 레코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왜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양이 지금 이 포뮬레이션에 등장하느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좀 남겨놓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음 것 같아요. 이 사형기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유클리드의 입장에서는 가령 어떤 예를 들어 R2를 생각했으면 선이 있고 평행선이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두 평행선을 사형평면 안에서 생각하면 얘는 뭐랑 똑같게 되냐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무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얘가 삼각형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가 택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 단순한 그림이 뭐를 가르쳐 주냐면, 유클리드 기하랑 사형 기하는 뭐에서는 다르냐면 크기나 각도와 같은 개념을 보존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기하를 다룰 때 저희가 어떤 질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냐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유클리드 평면을 사형 평면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거가 보존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가 보존이 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팩트인데, 클레임이 뭐냐면, 이 크로스 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인베리언트 하냐면 사형 변환 하에서 인베리언트다.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실제로 그 이유가 돼요. 이거가 그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지금 저희가 그 수학적으로 이제 포멀한 단어들을 쓰면 RP2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RP2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디서 보는 거냐면 원점을 뺀 R3 안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그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즉 사용 변환이라는 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그냥 3x3 인버터블 매트릭스로서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크로스 레이쇼의 정의를 가지고 정말로 임의의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3x3 매트릭스로 쓴 다음에 정말 정의대로 적어보게 되면 이 디터미넌트 형태에서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터미넌트는 곱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해주죠. 곱에 대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시오로 정의된 이 형태를 내서 디터미넌트 오브 이제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접근 형태가 정확하게 다 서로가 캔슬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크로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의의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불변이기 때문에 그게 이 지금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 레코드에서 남겨놨던 것처럼 코닉 섹션들도 사실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의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런 것들이 사용기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합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놓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랑 각도의 개념은 유클리드 기하와 달리 더 이상 보존이 되지 않지만 뭐는 어떤 양은 보존이 되냐면 크로스 레이시오가 보존이 되어지는 거가 사실은 이 이면에 녹아있는 진짜 이제 줄거리이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만을 레코드로 먼저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쌍곡기하가 있어요. 그 보통은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호칭을 하죠.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케일리, 뭐 클라인 모델이라고 부르면 약간 풍만한 말이 되어지고요. 뭐 벨트라미 클라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냥 R2의 그냥 이제 유닛 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이제 볼을 생각할게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건 진짜로 그 R2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내부 원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원판 자체가 이 내부가 쌍곡기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어떤 채널 스터디 시간에 상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기여를 하고 또 크로스 레이시오가 어떤 기여를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임의의 두 점을 여기서 뽑을게요. P랑 Q라는 두 점을 뽑아요. 색깔을 좀 바꿔서 P랑 Q라는 두 점을 뽑으면 그러면 저희가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 그냥 R2의 스트레이트 라인을 제가 PQ를 어떤 이제 통과하는 거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어요. 그러면 이 어떤 유닛 서클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을 제가 X랑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를 볼 수가 있냐면 PQ점을 디스크에서 찍으면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토대로 해서 이 지금 원판의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 이 서클에서 만나는 두 점이 생겨야 돼요. 그럼 뭐를 볼 수 있냐면 X, P, Q, Y니까 뭐가 생기냐면 크로스 레이쇼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 자 크로스 레이쇼 쓴 저 노테이션 그대로 써서 지금 이게 X, P, Q, Y에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사실은 이 각각의 어떤 선분들이 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로그를 씌우고 2분의 1을 붙여주면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이 원판에서 P랑 Q 사이에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형태인데 지금 이 어떤 원판 내부의 디스턴스를 크로스 레이시오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크로스 레이시오 자체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불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의해서 뭐가 보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쌍극기하는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하에서 불변이라는 거를 지금 이 저희 포뮬라가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관찰이냐면 볼은 R2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볼이 갖고 있는 기하 구조를 제가 쌍곡기하 구조라고 부르고요. 클라인 모델이라는 걸 지칭하는데 R2의 기하적인 구조는 유클리드 기하 구조예요. 그런데 R2를 저희가 어디다 넣었냐면 다시 이제 그 사형 평면 안에 넣었죠. 그러니까 그 기하적 대칭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쌍곡기하랑 사형기하는 서로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는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의 어떤 지금 이 레코드로 남기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또 어떤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유클리드 기하랑 비유클리드 기하 어떤 스터디 시간에 하나하나 좀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과 얘기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레코드는 일단 좀 맛배기인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어떤 또 자세한 이야기들과 또 어떤 그 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채널에서 이 스터디 시간에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